드라마 스타트업으로 배우는 스타트업 실전 노하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본 방송은 IT 이슈 위클리, 주간마다 제가 방송해드리는 IT 이슈 위클리의 번외편 특집 기획 방송입니다. 스타트업 컨설턴트인 제가 바라보는 이 드라마 스타트업 과연 어떨까요? 네. 자, 드라마 속에 나오는 스타트업 용어와 그리고 경영 노하우, 또 그리고 저의 지나갔던 생생한 창업 경험까지. 자, 그럼 지금부터 드라마 스타트업과 함께 스타트업 실전 노하우를 배워보시죠. 컨텐츠 기획에 도움을 주신 고마저씨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의 학습 주제 드라마 스타트업 2화에서 뽑아본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콜드메일은 무조건 안 좋다? 네, 결국 VC와 컨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매출, 대표 이력, 그리고 그리고 구매 전환, 뭐 재방문율. 자, 투자자의 관점, 판단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그리고 세 번째, 3F 펀드. 3F 펀드. 드라마에서는 사실 FFF 이렇게 썼었어요. 혹시 이 화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드라마 속에 FFF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3F 펀드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3F 펀드는 왜 주의해야 하는가? 결국은 이제 개인 투자 유치의 장단점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제가 장면 하나 따왔는데 말씀드렸듯이 동영상을 넣기에는 저작권 이슈가 있어서 그냥 스틸컷과 함께 대사를 들려드릴 겁니다. 이 하나의 장면에서 두 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한번 일단 들어보시죠. 팀장님, 지금 손님. 박동천, 너 잘 왔다. 너 이거 뭐냐? 이거 그 회사 메일로 온 사업계획서인데 이분이 검토해봤어요? 박동천이죠, 느낌 박동천. 괜찮던데. 네. 매출도 1위고 대표 이력도 좋고. 그런 회사가 왜 자꾸 콜드메일을 보낼까? 이거 지금 이대로라면 VC들이 만나자고 줄을 서야 맞는데 재방문율 안 찾아봤지? 구매 전환율도 엄청 낮던데 오픈빨로 반짝이는 사업들 이거 한두 번 봐?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그 중에도 대박이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왜 흙 속의 진주처럼. 속의 진주는 엔젤들한테 맡겨. 국대 감독이 조기 축구에 가서 선수 찾는 거 봤어? 네. 흙 속의 진주는 엔젤들에게 맡겨. 저도 엔젤 투자를 종종 하는데 살짝 기분 나쁘긴 하지만 뭐 흙 속의 진주 찾는 거니까 국대 감독이 조기 축구 가서 선수 찾는 거 봤냐 뭐 이런 얘기인데 VC가 보통은 엔젤들보다는 훨씬 더 초기가 아닌 초기 이후의 회사들을 다루죠. 특히 이제 여기서 지평은 굉장히 잘 나가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투자하는 규모가 꽤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대사가 나오죠. 하나는 그런 회사가 왜 자꾸 콜드메일을 보낼까? 이런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오픈빨로 반짝이는 사업들 한두 번 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둘 다 내 지평의 대사인데 자, 저는 이제 두 가지 대사를 들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콜드메일은 무조건 안 좋은가? 라는 생각. 자, 두 번째, 박동천이라는 직원은 매출과 대표 이력이 좋은데 괜찮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고, 지평은 뭐 구매 전환율, 재방문율 안 받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픈발로 반짝이는 사업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과연 투자자의 관점은 무엇인지 두 가지를 바로 연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콜드메일은 무조건 안 좋은가? VC와 컨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콜드메일이 무조건 나쁘냐?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오히려 그런 대담함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어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뭐 굉장히 용기 있는 회사네 하면서 이제 좋게 보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자, 그러나 어느 정도 업력이 되고 그리고 성과가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라고 하면 사실은 콜드메일 자체를 보내는 게 오히려 평가 절하를 자초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든 회사든 마찬가지예요.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씩 어떤 회사들이 너무 이제 투자에 목마르고 혹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을 전혀 모르다 보면 그냥 VC들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대표 이메일로 그냥 막 메일 막 쏴놓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그다지 권장하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게 들어오는 메일을 얼마나 성의 있게 보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뭐 사람 간에 만나도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뭐 이 남녀 간에 소개팅을 했는데 이거 누가 먼저 애프터를 걸어야 되나 뭐 이런 게 되게 신경전이 막 있잖아요.
그런 거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회사의 가치를 최대한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투자 유치의 과정을 시작할 것이냐. 그 오프닝의 시점이 바로 VC와 컨택을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콜드메일이라는 것 자체는 어쨌거나 우리가 아쉬운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뭐 드러내는 어떤 그런 수단, 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제가 이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드릴 텐데, 투자사마다 또 투자자마다 심지어는 성향이 아주 다릅니다. 아주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단적으로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쉽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식적인 선이에요. 그렇죠? 자, 어떤 투자자가 콜드메일도 다 오픈, 나는 뭐 늘 오픈돼 있어. 다 좋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관대한 투자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되는 회사와 본인한테 먼저 그냥 콜드메일을 보내는 회사는 아무리 그렇게 관대한 사람이더라도 당연히 그쵸? 당연히 뭔가 콜드메일이 온 회사는 좀 아쉽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늘 염두에 두고 이 첫 컨택을 시작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결국 VC와 첫 컨택을 어떻게 할지 이것도 역시 중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메일 리스트 쫙 그냥 수집해가지고 IR 자료 쫙 뿌리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써놨지만 첫 컨택부터가 협상의 시작이다. 이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첫 컨택부터가 협상의 시작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자,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남의 입으로 회사를 알리게 하라는 거예요. 남의 입으로 회사를 알게 하라. 내 입으로 하지 말고, 내가 쓴 메일로 하지 말고, 남의 입으로 내 회사를 알게 하라. 투자자가 알게 하라.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PR도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종종 보면 특히 엔지니어들의 경우는 기술자 베이스의 그런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뭐 PR 뭐 쑥스럽고요, 저 뭐 부담스럽고요, 뭐 얼굴 나가는 거 너무 뭐 굉장히 막 되게 좀 쑥스럽고 부담스럽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또 어떤 경우는 너무 PR에 목숨 거는 분들도 계세요. 막 그냥 별거 아닌데 막 기사가 막 나왔으면 좋겠고 뭐 이상하게 막 사진 막 일부러 막 자기 사진 대문짝만 이렇게 내고 막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으로 뭔가 스타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뭐 분들도 계시죠. 뭐 사업이 잘 돼서 스타가 되는 건 좋은데 스타가 되기 위해서 스타트업을 한다? 이거는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PR에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내지 않는 한 사실은 정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회사의 내용을 또 회사에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PR을 하겠다? 이런 거는 뭐 언제든 추천하고 싶은 그런 수단입니다. 그래서 PR도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뭐 샤이하게 그렇게 다가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뭐 비용도 쓰시고 하면서 저는 PR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정말 받고 싶은 VC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루트를 알아내서라도 소개를 받는 게 사실은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사람이 저 VC한테 뭐 투자를 받았다. 그럼 어떻게든 그 VC 안에도 뭐 심사역들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라도 뭐 내가 원하는 심사역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문 선후배가 됐든 뭐 누가 됐든 아무튼 어떻게든 연결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사업가의 덕목이죠. 그죠?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아내고, 그 사람을 만나는 거. 이것도 사실 사업가의 역량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개를 받아서 만나시라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그냥 지금 오늘 드린 이 첫 번째 세션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든 그냥 대뜸 만나는 거 다 뭔가 선입견이 있고 또 콜드메일 오면은 당연히 아쉬운 걸로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개를 만나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회사의 얘기를 전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이죠.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제가 첫 컨택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컨택만 이루어지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여기서만 그냥 끝내버리는데 연결이 되었다면 여러 방면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그 심사역에 대해서, 또 투자 회사에 대해서, 이 투자 회사가 투자한 뭐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그래서 최근에 어떤 투자 동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뭐 심사역들은 주로 어떤 전공을 했고 어떤 출신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분위기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로 함께 들어가는 어떤 클럽 딜을 하는 그런 VC가 있는지, 뭐 A라는 회사를 찾았더니 반드시 B라는 회사랑 거의 동시에 이렇게 신문에 같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는데 뭐 A사, B사, 뭐 하면 아, A사, B사는 주로 자주 움직이는구나 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역시 참고를 하시고 두 회사를 뭐 같이 만나거나 아니면 A사를 만나면서 뭐 B사와의 뭐 이렇게 조인트로 같이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뭐 이렇게 상의를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또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지피지기면 100점 백승입니다. 우리가 투자사를 컨택해서 연결되는 걸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이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박동천이란 직원은 매출 대표 이력이 좋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고, 지평은 구매 전환율도 안 받지, 재방문율 안 받지, 그냥 반짝하는 회사 아니야 라고 해서 바로 깼죠. 드라마 구조상은 지평이 훨씬 유능하고 훨씬 더 스마트하고 아주 좋은 판단을 하는 투자와 관련된 그런 판단을 하는 뭐 그런 역할로 나오죠. 그런 이미지로 나오고 그래서 드라마상에서는 지평의 판단이 맞는 것으로 분위기상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아무도 몰라요. 자, 투자자의 판단 기준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정답은 제가 여기 써놨죠. 정답은 정답 없음. 전부 다 다릅니다. 전부 다. 뭐 저도 이제 엔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진짜 그냥 개개인마다 선택의 기준은 너무 달라요. 그리고 판단의 기준도 너무 다르고 동일한 회사를 바라보는 밸류에 대한 그런 어떤 뭐랄까 판단 기준 혹은 심지어 느낌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보면 뭐 투자자들 유명한 투자자들 뭐 인터뷰한 거 한번 보세요. 뭐 누구는 뭐 아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뭐 사람을 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아 그래도 성과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성과를 보면은 뭐 미래의 성장성을 알 수 있다. 뭐 누구는 아 이게 트렌드에 부합되는지만 보면 자기는 뭐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갑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누구는 결국은 기술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 기술의 어떤 뭐 특허라든지 이런 기술 가치가 있어야만 들어갑니다. 등등등 여러 가지. 굉장히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각자 가지고 있고 심지어 저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실제로 그분이 사람만 가지고 판단할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지 그 외에 여러 가지 팩터들을 다 이제 보긴 볼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팩터들이 어떤 비중으로 움직이느냐 이거는 사실은 그 누구도 획일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진 않다라는 게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뭐 드라마 속에 나왔던 그 스타트업도 정말 오픈빨인지 아니면 진짜 이게 처음에 딱 떴고 살짝 뭐 기우는 것 같지만 다시 그 경영진들이 아주 기가 막힌 뭐 노력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로 다시 이렇게 띄울지 이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자, 그만큼 어려운 게 사실은 투자에 대한 결정입니다. 자, 그러나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관점,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기준, 공통적인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그게 뭐냐면 나중에 이 회사에 나 말고 투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까? 이거예요. 이거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뭘까? 나중에 내가 투자했을 때 나중에 이거 비싸게 팔 수 있을까? 내 지분을 비싸게 팔 수 있을까? 이게 사실 기준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머리론 다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런데 스타트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뼛속 깊이 이해가 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저도 사실 옛날에 첫 창업을 했을 때 이게 이렇게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이거랑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의 차이가 뭐지? 이렇게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투자자는 나중에 내가 돈을 넣고 그 돈을 얼마나 비싼 돈으로 다시 뺄 수 있지? 이것만 관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지에는 또 다른 질문이 숨어져 있어요. 뭔지 아시죠? 어떻게 하면 지금은 최대한 싸게 들어갈 수 있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초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싸게 들어가는 것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고 나중에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 수 있지?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준거의 틀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IR을 할 때는 사업을 두고 얘기하고 유저의 반응을 두고 얘기하고 트렌드를 얘기하고 기술을 얘기하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최종적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에는 결국 투자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은 싸게 사고 나중엔 비싸게 팔까? 이 생각을 가지고 모든 딜 스트럭처를 만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타트업들은 여기 제가 써놨는데 조금 쓴소리죠. 스타트업들은요, 투자 유치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죠? 투자 유치. 돈이 딱 들어오면 갑자기 해피하고 다 끝난 것 같아요, 모든 게.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투자자는 그 이후에 오히려 엑싯에 관심이 더 많다. 그러니 얼마나 이 동상이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창업자가 원하는 사업의 모습과 실제로 투자자가 원하는 사업의 모습, 제가 다시 뭐라고 썼나요? 투자 대상이라고 썼죠. 예. 사실은 이분들은 사업이라기보단 투자 대상으로 보는 거죠. 일종의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굉장히 크고, 이거를 마음속에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나서 투자자와 이렇게 컨택을 하고 만나시고 협상하시는 게 유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조금 더 직설적인 워딩으로 많이 써드렸어요. 예, 뭐 투자자가 뭐 완전히 뭐 돈의 노예냐 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분들의 그게 본질이고 이분들의 KPI예요. 그죠? 이분들이 갖고 있는 목표.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고 투자자를 만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주제는 3F 펀드, 3F 펀드가 이거를 왜 주의해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 자, 지금 이제 삼산택이죠. 삼산택, 남도산이 대표로 있는 삼산택이 도산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엄청나게 깨지는 장면을 이제 들으실 겁니다. 일단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삼산택에 투자한 지 오늘로 딱 1년이다. 분명 1년 안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겠다 약조했었고, 투자자로서 내 투자금이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지, 괄목할 만한 성과는 뭔지 확인차 여기 들렸다. 일단 투자비는 월세, 서버비, 그리고 집기 몇 개 마련했습니다. 네, 그 허투루 쓰는 돈 없이 진짜 아끼고 아끼면서 감사히 쓰고 있습니다. 예, 뭐 가끔씩 굶어요. 어떤 게 많이 생겼네. 믹스커피로는 안 됐나 봐. 예, 그 아시겠지만은 이 복부 비만이 개발자들 직업병이어갖고요. 예, 그 칼로리 낮은 커피를 찾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커피 머신을 해. 그럼 저 시럽 산 게 설명이 안 돼. 칼로리 생각했으면 시럽을 빼고 마셨어야지. 그니까 지적해줘서 겁나 고맙네. 죄송합니다. 저희 요즘 좀 한심하시죠? 요즘은 무슨 한참 됐지. 이제 죄송하단 말보단 확신을 줘야 할 타이밍 아닌가? 네. 이제 죄송하단 말보단 확신을 줘야 할 타이밍 아닌가? 네. 투자한 지 1년이 되는 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죠. 이 방망이까지 이렇게 들고 찾아오셨어요. 자, 3F 펀드는 왜 주의해야 하는가? 개인 투자 유치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3F, 뭐 FFF 이렇게 드라마에서 썼는데 Family, Friends, 그리고 Fools죠. 그러니까 가족, 친구, 그리고 바보들. 이게 미국에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기 기업에 아무도 투자하려 하지 않을 때 유일하게 돈을 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딱 세 부류다. 가족이냐, 친구냐, 그리고 바보냐. 멍청한 사람들이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다. 그리고 초기 기업은 이런 데밖에는 투자를 받을 수 없어요. 뭐 이런 굉장히 이제 시니컬한 얘기인데, 자, 뭐 장점이 있다면 아쉬울 때 급한 불을 끄도록 도와주는, 그렇죠? 그런 돈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너무 좋죠. 달콤하고, 그리고 접근하기도 사실 상대적으로 쉽죠. 뭐 가족이고 친구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거창하게 무슨 뭐 IR 피칭을 하고 뭐 IR 문서를 만들어서 뭘 하고 뭐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말 그대로 신뢰도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을 때 뭐 돈을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어쨌든 뭐 아쉬울 때 급한 불을 끄고 또 상대적으로 좀 용이하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자, 그러나 가족, 뭐 친구, 그리고 풀스를 제가 아주 멋있는 말 문외한이라고 그냥 썼습니다. 문외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래서 살짝 혹해서 넘어온. 가족, 친구, 문외한들은 결국은 사업에 대해서는 결국 잘 몰라요, 사실은.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그냥 어떻게 보면 내 친구, 내 가족을 믿고 그냥 이제 돈을 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분들은 투자가 아니라 돈을 꿔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지배적이에요. 투자가 아니라 돈을 꿔줬다. 뭐 물론 심지어 여기 작게 써놨습니다만 심지어 전문 엔젤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나는 투자자로서 내가 그 리스크를 다 지고 넣었어. 뭐 그거에 대한 판단을 뭐 잘못해서 회사가 망하든 뭐 가치가 떨어지든 그건 뭐 내 책임이야. 자,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자,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데 내가 삼성전자에 돈 꿔줬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아니죠. 투자한 거죠. 주식 투자. 근데 그게 떨어지면 어때요? 그냥 내 탓이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거 뭐 삼성전자 엄청 탓하는 분들 계세요, 사실. 그리고 뭐 돌려내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뭐 좀 주식 수가 많으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초기 기업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특히 3F 펀드는 무조건 돈을 꿔줬다 이렇게 생각할 거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시면 그게 차라리 속이 편합니다. 그래서 3F 펀드는 최대한 빨리 갚아버리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굉장히 큰 어떤 갈등이 될 수 있고 사람도 다 잃을 수도 있죠. 자, 어쨌든 그렇게 돈을 꿔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대사 중간에서도 나오죠. 커피 머신을 두고 야, 커피 믹스 커피로는 안 됐니?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굳이 이런 비싼 커피 머신을 샀어야 됐어?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 뭐 사무기기, 집기 등등 뭐 눈에 다 거슬리는 거죠. 아니, 내 돈을 갖고 말이야. 그냥 저기 뭐 커피 대충 믹스 커피나 마시지 이런 멋있는 커피 머신 사고 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건데 예전에 이제 투자자에게 이제 돈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회사의 단체 티 있잖아요. 그죠? 되게 멋있는 뭐 아주 이 저 힙하게 만드는 그런 단체 티들 있잖아요. 뭐 후드티 같은 것도 하고. 제가 갑자기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거, 이런 단체 티를 이 투자금으로 맞춰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실제로 제가 했던 고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굉장히 순진하게도, 그냥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저 이런 거 맞춰도 될까요? 이게 사업에 진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제가 맞추지 않겠습니다. 내지는 제 돈을 그냥 들여서 직원들에게 티를 맞춰주겠습니다. 제 생각엔 직원들의 단합력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또 로열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물론 당연히 맞추세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만큼 개인 투자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까지 굉장히 민감하게 볼 수 있다. 특히 사업이 아직까지 잘 되지 않았을 때, 뭔가 여전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업이 막 뭔가 어려움을 겪거나 이럴 때에는 이제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거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돈을 꿔줬다라는 그런 마인드 때문에 생기는 고충 외에도 초기에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 때문에 향후에 기관 투자를 유치할 때 문제가 되기도 해요. 자, 왜 그러느냐? 예를 들어서 특정한 어떤 개인이 투자자로 들어왔는데 그 개인의 평판이 굉장히 안 좋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뭐 그냥 예를 들게요. 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뭐 굉장히 뭐 사채를 하는 분이다. 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기관 쪽에서 보기에는 뭐 이런 분이 굳이 회사에 섞여 계시는 게 좀 불편하다. 뭐 이런 의견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초반에 회사가 아쉬울 때 뭐 굉장히 과도한 지분율을 막 가지고 가는 거죠, 개인이. 그래서 그때는 회사가 아쉬우니까 뭐 1,000만 원 막 투자 받으면서 뭐 30% 줬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중에 기관이 보기에는 이분 지분이 너무 높습니다. 이분 지분을 어떤 식으로든 낮춰주세요라고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투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막 이런 식의 이제 조건을 걸기도 하죠. 또 그거 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무기기나 집기에 대해서 까칠하게 이렇게 구는 그런 거 외에도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경영에 대해서 상당히 간섭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소송을 많이 하시기도 하죠. 많은 대표님들이 초기 투자자, 초기 개인 투자자와 소송을 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개인 투자를 누구에게 얼마나 어떤 가치로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받을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주 유의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웬만하면 진짜 뭐 회사가 죽을 것 같지 않는 한은 하여튼 개인 투자는 웬만하면 받지 마시라고 얘기하긴 해요, 사실은. 예.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고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주간 합의서를 충분히 써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뭐랄까 적극성, 관대함, 또 뭐 어떤 하나 된 그런 뭐 어떤 그 합치된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함부로 받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받아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개인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기관 투자에 준하는 수준의 그런 계약서들을 꼼꼼하게 다 쓰시고 서로 합의하에 진행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는 뭐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언제까지 내겠다. 지금 아까도 대사에서 나오죠? 자, 1년이 지났으면 뭘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뭐 이게 서로 되게 애매한 거죠. 1년이 지났는데 뭘 좀 보여주는. 뭐 뒤에 이제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사는 프로토타입이 나와서 막 이렇게 뭐 사물이 인식되는 AI를 만들었어요. 막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엄마 아버지는 거기에 또 에러도 좀 나고 어쩌고 하니까, 뭐 그게 굉장히 탐탁치 않죠. 뭐 1년 동안 겨우 이걸 했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를 어느 정도 기간에 어느 정도까지 할지 뭐 좀 러프하더라도 써놓는 게 중요하고 또 미팅의 주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 이사회라는 표현이 될지 아니면 진짜 그냥 중간 뭐 점검 뭐 미팅이 될지 그런 미팅의 주기도 명확하게 사실 정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 외에 뭐 리포팅하는 조건들 뭐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 때는 리포팅을 하겠다. 뭐 그거 외에는 그거는 이제 자율권으로 남겨달라 그래서 자율권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는 하여튼 웬만하면 안 받으시는 게 좋고 받는 경우라면 이분이 충분히 회사가 성장하는 방향에 호의적이고 협조적일 때 그때는 받으시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불가피하게 받는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계약서를 명확하게 쓰고 서로 하시는 게 좋다. 그런데 제 이런 계약서를 쓰시죠 했는데 무슨 지금 뭐 내가 투자 어려운 회사 투자하는데 말이야 이런 거 쓰고 말이야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진짜로 그런 분들의 돈은 안 받으시는 게 좋아요. 예. 제 경험상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바에 따르면 그런 분들의 돈은 진짜 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정말 많이 고생합니다. 법정으로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자, 오늘의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 보죠. 첫 번째, VC와 컨택하는 방법. 네. 앞에서 말씀 강조 많이 해드렸죠. 첫 컨택부터가 협상의 시작이다. 사실 여기서 하나 더 키워드가 있다면 남의 입으로 나의 회사를 알려라.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두 번째, 투자자의 판단 기준, 관점은 무엇일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하면 비싸게 되팔 수 있을까?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가치, 어떻게 하면 투자의 조건을 좋게 할 것인가? 여기에 궁극적으로는 관심이 있다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개인 투자 유치의 주의사항, 반드시 계약으로 명시하고 시작하시고 그런 것들을 거부한다라고 하면 절대 안 받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저는 디토 파트너스 그룹 컨설팅, 스타트업 컨설팅, 죄송합니다.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제가 너무 성급하게 끝내려고.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